루닛에게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착실하게 이 통합형 의료형 AI를 잘 구축해 나가느냐. 루닛은 지금 초기에 가장 중요한 논점을 잡고 정확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확실히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는 많이 빠지고 밸류에이션은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는 경쟁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년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항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ADC 관련한 준비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실적의 그런 차별화를 조금 더 강점으로 보고 투자에 임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판매 조직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조직이 합쳐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과거에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았던 투명성,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된 회사로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따라서 통합된 회사로서 마케팅 비용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쓰면서 매출액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향후에 특히 또 신약 부문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비전에서 얘기한 수치를 맞추려고 그러면 조금 더 외부에 있는 신약 물질들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합병된 셀트리온으로서 덩치를 조금 더 키워놨기 때문에 향후에 M&A 할 때 조금 더 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좋은 물질들을 도입을 해도 큰 회사의 그런 충격이라든가 부담감은 덜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2021년도에 폐암, EGFR 변이 이제 내성 생긴 환자들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서 신속 승인을 받았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1차 치료제로서는 6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이 양성 폐암 유전자 변이 EGFR 변이 폐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 그리고 2차 치료제에 대한 신약을 모두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존슨앤존슨과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레이저티닙하고 아미반타맙의 이 병형치료 요법의 전체 생존 기간이 얼마나 이제 좋게 나오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내년도에 FDA 1차 치료제로 정식 승인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런 이벤트들이 보다 이제 유한양행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C 관련한 그런 기술 이전들이 활발하게
그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LCB84라는 그 물질의 임상 그 결과, 그 다음에 또 수출로 이어질 경우에는 임상 물질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규모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BA111의 그런 임상 결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1BB 같은 그런 그 물질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또 ABL 바이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도 초에는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이 임상 FDA 승인 결정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특히 그 기존에 나왔던 그 레카네맙 같은 경우에도 정식 승인된 이후에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에이자이의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치매 치료제의 그런 한 번 정도 내년 초에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따라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노피에 이전한 그런 그 퇴행성 뇌질환 관련한 이중항체 물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 수치를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제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루닛 인사이트, 그 다음에 루닛 스코프만 가지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10조를 이룬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루닛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통합형 AI 플랫폼으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실천을 해 나가는지를 점차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다양한 M&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의 화두는 계속 통합형 AI, 의료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 AI 플랫폼 속에 루닛 인사이트라든가 또 루닛 스코프를 가지고 암을 얼마나 조기 진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화두는 조금 더 정확한 진단,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진단, 자율형 진단 AI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의사를 보조하지만 나중 가서는 거의 확실하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뢰성 있는 자율형 진단 AI 플랫폼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루닛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다를, 뭐 한 가지 암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암 대부분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루닛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암을 얼마나 잘 치료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 지금 루닛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 사진에 관련한 그런 AI 플랫폼, 또 물론 이제 그 솔루션도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혈액, 그 다음에 유전자 관련한 다양한 그런
이제 오믹스와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이 안으로 다 통합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굉장히 큰 작업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잘 진행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들을 하는 것은 그 루닛의 의사 결정하는 그런 경영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루닛에게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이 통합형 의료형 AI를 잘 구축해 나가느냐, 이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거고요. 단지 하나 이제 긍정적인 점은 의료든 AI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닛은 지금 초기에 가장 그 중요한 논점을 잡고 정확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루션 한 개, 두 개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가면서 파트너들과는 어떤 거리감을 약간 둘 수 있고 독립적인 그런 위치감을 가져가겠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10조 원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큰 작업들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 나가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해 나가느냐, 아니면 다른 정신을 팔지 않고 해 나가느냐를 사실은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수순에 의해서 잘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의학적 해결, 즉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진단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엔비디아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이자라든가 뭐 노바티스라든가 이런 빅파마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바이오텍들, 예를 들어서 엑센시아 같은 회사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빅파마들과 협업이 되어 있고요. 대학들도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닛과 같은 패스아이 AI 같은 회사도 지금 빅파마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할 때 받는 돈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돈은 패스 AI라든가 미국에 있는 회사들 못지않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들이는 돈들은 빅파마한테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조차 매출액이 AI 그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봤자 1000억 단위의 500억이나 아니면 1000억 단위로 이렇게 늘어가고, 슈레딩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이 AI와 의료와 관련돼 있는 업체들은 아주 덩치 크고 무서운 적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기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솔루션 한 개만을 가지고 겨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포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루닛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통합형 AI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무도 그 작업은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의료기관들에 있는 의료 데이터들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유상증자 자금을 그런 곳에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하나의 그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통합형 AI를 구축하겠다는 회사는 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호주 회사
그 볼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하고 지금 유상증자를 막 끝난 상황에서 또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회사는 미국에서의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형 AI 플랫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이제 그 루닛의 경영진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을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해서는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많은 자금을 아마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고 또 실적을 보여주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의 결국은 나중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한 그런 비중은 줄어들전정 그런 가치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래서 서로가 불을 키워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루닛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적인 입장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통합형 AI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을 그 안에 붙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그 의사들을 그 안으로 통합시킬 거냐. 어떻게 보면 AI 쪽에 구글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단지 솔루션 하나, 예를 들어서 후지필름의 그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 하나를 끼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체적인 통합, 이런 자율형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차이점이고 약간 다른 회사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루닛이 가려고 그러는 거는 통합형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자율형 진단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많은 학습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지금은 참조만 하는 거죠, 의사가. 아직까지는 자율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정확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루닛이. 대신 지금부터는 하는 일이 그런 그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볼파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매년 생산되는 그런 그 이미지가 2천만 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루닛이 그 생각하고 있는 통합형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거점들, 다양한 그 이제 의료기관들, 네트워크, 이거는 또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볼파라의 그런 의료 영상 데이터, 그 다음에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그리고 새롭게 매년 생성되는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루닛 인사이트를 그 위에 얹어 팔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그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수하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2,500억 정도를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에서 조금 이제 가시성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들어가면서 올해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 실적. 이거는 이제 루닛 인사이트의 그런 그 매출 증가 속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루닛 스코프에서의 그런 빅파마하고의 그런 협업, 체결, 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통합형 AI 진단 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미국 시장에서 파는 업체들은 그리고 성공하는 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또 어떤 식으로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루닛과 비슷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바이오하고 선을 그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 38년, 올해까지 38년 동안 주가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은 헬스케어 부분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은 1986년부터 최근 37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헬스케어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데이터로 보면은 장기 수익률에 있어서는 헬스케어, 즉 그 이제 빅파마가 주도가 됐을 텐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헬스케어 분야가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 그리고 IT 분야가 2등이었고 S&P 500이 4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S&P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왜 XLV 같은 헬스케어 이제 ETF를 투자 안 하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한국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그런 주식들이나 ETF를 본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한 주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빅파마를 포함해서 단 한 개도 없고요. 그래서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국소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가 이제는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금리가 상당히 2년 동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부지런히 돈을 가지고 해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내년, 내후년 계속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2030년, 향후에 이제 10년으로 본 다음에 2033년까지 우리나라에도 빅바이오테크라는 시가총액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과연 어떤 업체들이 될 것이냐라는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바이오 공부를 차근히 해나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지금부터는 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